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차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또 하나의 차트가 바뀌었어요. 논양인이에요. 논양인격. 품격 중에서 세 번째죠. 첫 번째 흉격은 뭐였나요? 평관격입니다. 월지에서 나와 같은 음양이 같은 것끼리 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이 평광이에요. 결국은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쁜 격, 흉격이라고 해놓고도 이 평광격에서 영호호월이 많이 나온다고 심해첨 선생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 대신 이 격이라는 것이 정해놓고 이름을 정해놓고 이름을 정했다는 것이 참 아주 마음에 안 들죠. 임철초 선생도 왜 이름에 연연하냐, 이름 같은 거 필요 없다 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심여첨 선생하고 임철초 선생의 연배 차이가 납니다. 심여첨 선생은 걸륭황제 4년이라고 해서 걸륭황제예요. 여섯 번째 황제예요. 청나라. 이게 1700 몇 년도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1739년에 이제 739년에 진사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진사라는 것은 진사시에 합격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20은 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로서. 그럼 1739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 청나라가 개국된 지가 1616년이에요. 1616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꽤 많이 지났죠. 한 100년 이상 지났고요. 그러고 나서, 심여첨 선생이 진사가, 그래서 심진사 하는데, 1739년에 권룡 4년에 진사시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또 뭐죠, 연해자평을 지으신 그분 서자평이라는 분도 벼슬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 심여첨 선생까지는 벼슬을 하신 분들이 대개 보면 이 척천수, 그러니까 사주명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책을. 장남도 아마 그랬는지 몰라요. 명리정중이요. 그러든 저러든 이 심여첨 선생은 일단 자평진전을 지으셔갖고, 진사니까 격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신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무슨 월에 태어나서 무슨 격이 됐는가. 그럼 결국은 양반 쌍놈을 가리는 거예요. 사주에서도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민 출신인 누가 임철초 선생께서요. 임철초 선생께서 이 양반 태어난 게 1700 몇 년도인가요? 1773년이네요. 1773. 이거 왜 썼는데 음력 4월 8일인가? 4월 18일. 4월 18일생이에요. 맞아요. 음력 18일이 아니라 4월 18일생이에요. 지인시세. 이 양반이 했으니까 임철초 선생은 74년생이고 이 1739년에 진사가 됐으니까 시험을 봤으니까 한 20을 빼고 해도 1717만 잡아도 이 1717을 잡고 나도 벌써 6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 선생하고 임철초 선생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왜 임철초 선생이 벽공론과 억부론의 차이, 벽공론으로 안 되는 것을 억부론으로 풀었느냐 하면,
이 양반이 자기 사주가 뭐냐면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이라 뭐예요? 격이 성격이 된 사주예요. 어떻게 성격이 됐냐면 이 양반 사주가 이제 계사생이에요. 계사생이고 무오, 무오일이고요. 다시 병오겠죠. 병오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인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진시생이니까 임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인격인데 격에서 양인격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과 관이 둘 다 천간으로 투출을 했으면 하나만 잡아주면 좋은 격이 된다라고 해요. 잡살이 되지 혼잡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천간으로 혼잡되는 건 아주 싫어해요. 이 격국론에서는요. 그런 바람에 이게 계수와 임수가 투출했는데 이게 무게 합화가 되면서 이 정관이 합을 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무게 합화가 또 더군다나 됐죠. 근데 이걸 화국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게 시간이 임진시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화로. 그럼 이 양반 우는 이 양반이 용신은 뭐예요? 이 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 명칭만큼은 최고 좋은 거예요. 뭐냐면 양인격에 합관 유사를 한 사주예요. 용신격으로 합관 유사. 그래서 대기격이라고 한 사주예요. 대기격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양반 부모께서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사주를 명리학을 푸는 사람한테 사주를 딱 들이대니까 이거 참 대기격이다. 큰 인물 하나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대단한 이 사주라고 칭찬을 한 사주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이 양반이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명리학을 잘 푸는 사람한테 자기 사주를 아버지가 풀었는데 크게 대기격.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적천수 천미의 148번 명조에 148번 명조에 나옵니다. 자기 사주를 이렇게 집어넣고 한탄스러워하죠.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내 사주를 보고 아주 명을 보는 사람이 진짜 대기격이라고 하면서 좋은 사주다라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40 거의 다 돼서 30 중반까지 집안은 망하고 형제들은 다 죽고 허망하기가 짝이 없는 사주다라고 하면서 이 양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적천수를 무엇을 보고 했냐면 진수함 선생. 진수함은 상구까지 지낸 양반이에요. 진수함 선생이 지은 적천수 지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게 적천수 일원으로 자기 사주를 들이미니까 이렇게뿐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아무리 대기격이라고 해도 이 사주 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대기격은 뭐하냐? 운이 안 따라주면 대기격이든 뭐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30 중반 이상까지 못 산 이유가, 자 보세요. 올해 태어난 계수일주예요. 음년생이죠. 자, 5월이면 음년생이니까 남자 어떻게 돼요? 봄을 어떻게 지나야 돼요? 사서부터 봄까지 지나니까 40째 거의. 개축 때 무슨 대운인가요?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정사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여군이니까요. 정사, 무오, 정사, 병진. 이 진토 대운에 좀 괜찮았겠죠? 병진, 을묘, 갑인. 이 40년을 40대운까지요. 그래 놓고 이 개축 대운이 돼서야나 되는데 이때까지 40년이 안 되다 보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적천수 지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수함 선생의 적천수 지별 보고서 이렇게 격으로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용신을 잡아놓고도 대기격이라고만 하지 말고 용신에 따라서 용신의 힘이 있을 때나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이때 발복을 해야 되는데 발복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뭐냐면 개축, 그 다음에 임자, 임자, 신해, 여기까지 더군다나 뭐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 30년이에요. 그리고 경술이면 술토대운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인후술 화국을 이루니까요.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이게 80 조금 넘어서까지예요. 말년은 그래도 그럭저럭 하면서 이 양반 사주를 한탄하는 게, 발을 내리고 호구지책으로 남모양, 우리모양, 명리학을 풀어서 호구지책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크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책을 쓰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양반 책을 가지고서 아, 이게 명리학자로서는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양반은 명리를 풀면서 호구지책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마지막으로 참 사람 팔자, 명이 아닌 것이 없다. 명이 아닌 게 아니라 운이 아닌 것이 없다.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면서 운 따라가야지 명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팔자가, 이 팔자를 보고서 빙글에 쓰는 스미 난다라고 마지막 한탄을 하시고 자기 사주를 평가하신 분입니다. 148번째 나와요. 합관 유살격에 나오는 사주입니다. 용신격에서. 그래서 양인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신 임철조 선생이셨겠죠. 자, 봅시다. 임철조 선생이 자평진전을 먼저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경만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적천수를, 적천수 집요를 손에 넣으시겠죠. 이겁니다. 적천수 집요. 이것도 유병원 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제가 인쇄본인데요. 진수함 선생이 이걸 지으셨다고 하죠. 진수함 선생은 삼국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 대신 그 양반도 마지막으로 귀향을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관직을 하시던 분들, 우리 서자평 그런 분들도 관직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명리학을 공개적으로 본 게 아니라 취미 삼아, 소일 삼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껄쩍거리고 책을 글을 쓰셨겠죠. 붓으로다. 그걸 전초라고 그래요. 글을 써서 옮긴 거. 베껴 쓴 거죠. 가끔 저도 어렸을 때 그 전초로다 된 신살론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인쇄본이 아니에요. 직접 전초에서 쓴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양인격 하면 흉격이죠. 이걸 왜 흉격이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심효점도께서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면, 양인이라는 것은 겁탈한다는 뜻이에요. 정제지신, 나의 정제를 겁탈하는 거예요. 이 정제라는 것은 남자는 세 가지를 해석합니다. 세 가지로. 뭘까요? 우선 첫째, 정제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버지는 편제인데 같은 경우도 남자만 먼저 얘기할게요. 물론 여자는 정제가 맞습니다. 여자한테는 정제가 맞고요. 아버지. 남자는 또 이렇게 바꿔서 뭘까요? 마나님, 마누라. 세 번째가 뭐예요? 돈. 이래요. 내 재물. 남자는 세 가지, 여자는 요게 빠지고요. 여자는 이 관이니까요. 정관으로 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여자는 아버지와 돈을 해석하고요. 정제라는 것은요. 그리고 남자는 오히려 편제지만 일단 정제하면, 재성하면은 정편을 나누지 않아요. 심해청 선생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겁탈해가는 것이 바로 양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인격 사람들은, 격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건가요? 이런 거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빼서 갈 것이, 빼앗기는 달에 태어났으니까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곧 뭐냐면 정제의 칠살이에요. 나의 칠살은 편관인데 이 양이는 곧 겁재예요. 겁재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양이는 남자, 양이는 곧 정제의 칠살이 되는 거예요. 녹전 1이라는데 녹 후 1일 거예요. 녹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니까요. 오직 오양에서 유지다. 그럼 오음은 뭘까요? 그냥 엄걸럭이라고 합니다. 여튼간 오양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양이란 일주가 갑병, 무, 경, 임만 그렇다는 소리예요. 이 다섯 가지만, 다섯 일주에 대해서만 양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을먹이니까 이게 뭐예요? 묘월에 태어나고요. 병화는 5월에 태어나고요. 무토 역시 화토 동군에 의해서 5월이고요. 경금은 뭘까요? 6월이겠죠. 임수는요, 4월이겠죠. 이렇게 각 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다라고 해서 양인월이라고 합니다. 겁지 아닙니까, 다? 그래서 오직 오양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게 음일주는 어떨 거예요? 라고 하면 음일주는 그냥 음걸럭이라고 합니다. 서로 양에 대한 칼날이다 라는 것이죠. 풀알, 겁이라고 안 하고 인이라고 한 것은 왜냐라고 하면 겁탈하는 것이 심해서다. 빼앗는 게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양이는 의제복, 마땅히 제복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제복을 시키려면 딴 데서 용신을 찾으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양인격에서는 용신은 딴 데서 찾아라 라고 합니다. 관사를 모두 마땅하다. 관과 사를 먼저 찾습니다. 다른 데서. 지지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어디에요? 천간에서 찾는 겁니다. 재인이 상수라. 재성과 인성이 따르면 서로 따를 숫자입니다. 따르면 어쩌자는 것이냐. 더욱 위귀현, 더욱 귀함이 드러난다 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정관은 재성과 인성이 상수 따르면 아름다운데 라고 하면서 칠살이 득지하면, 만약 칠살이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어떨 것이냐. 분에 심어? 그럼 심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칠살이니까 나쁘니까요. 일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어찌 다른 격에서는 칠살은 능히 상신, 나를 공격하는데 그러므로 그것을 칠살을 제복해야만 되는데 함으로써 재성과 인성은 꺼린다는 거예요. 칠살격에서 꺼려요. 그런데 양인에서 용지, 양인에서 그걸 쓴다라고 하면, 즉 뢰이 제인, 그것에 의해서 이 양인을 제될 테니까 불파상신, 내 몸 다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주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 양인부터 제하라는 거예요. 급한 건 도덕 강도다. 내가 다치는 건 문제 없다. 문제 삼지 말고 저 양인, 저 도덕면부터 좀 제거해달라 라는 거예요. 아셨죠? 고로 반대로 재성과 인성은 당긴다. 편관을 쓰더라도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기제복이야. 그래서 제복하는 걸 꺼린다. 뭐가 제복하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편관을 제복하는 걸 꺼린다. 제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편관을요. 자, 이 양인격에 제가 뭐라고 한 겁니다. 이 양인격의 성격에 좋고는 우선 식간 중에 십천간에서요. 양이 제계절에 왕지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다는 전제 조건을 보아 이 왕한 기운을 극하는 칠살을 제일 명시로 해요. 사실은요. 하지만 이 칠살이 없는 경우는 정관과 재성, 식상도 용신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양인에서 관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인불령, 양인이 관을 쓴다라고 하면 용신이라는 거는 격국론에서는 천간에서 쓰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 관이 투출했으면 이렇게 해서 관이 투출했어요. 관이 투출했으면 근심을 하지 마라. 이 양인이 투출한 거, 요 월지에서 끌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요게 양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 간목이라면 여기 묘리잖아요. 묘리면 다시 양인이란 이거의 왕진인 을목이, 양인이 또 다시 을목이 투출한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양인이, 이 양인이 노살, 또 양인이 살이 또 투출했다면 투행무성. 그러나 이렇게 할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양인과 노살, 양인과 살이 투출했으면 양인이 이렇게 해서 양인이 투출한 것은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관이 투출한 것은 양인이 투출해도 되는데 살이 투출했을 때는 양인이 투출하면 안 된다. 그걸 왜 그러냐면 대체로 관은 능히 양인을 제어할 수 있는데 투출해도 불이해, 해가 안 되는데 이는 능히 합살, 그 살을 합해버려요. 즉 무슨 공이 있겠는가, 즉 유하공 해서 요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병생 5월이면 양인인데 임수가 딱 투출해 갖고 제해요. 양인을 딱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화만 눌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정화가 투출했어요. 그러면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하니까 무공, 무슨 공이 있겠는가, 공이 없다, 하공이라고 해서 유하공 해서 무슨 공이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다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렇게 그리면요, 이게 살이 양인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양인격인데 5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니까 양인격인데 이모 해서 이모 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임수가 양인을 눌러줘서 월지는요 각 천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안 하더라도요. 그럼 이게 임수가 있어서 써서 이 양인을 눌러주니까 괜찮은데 이 양인일의 기운이 요 천간으로 다시 투출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살과 양인이 합을 해요. 합살양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자성어로 합살양인을 하는 바람에 아무런 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임수라는 용신이 뭐가 돼버렸어요? 정화의 기반이 돼버린 거예요. 적천수식으로 얘기하면 용신 기반이죠. 용신 기반. 쓰려고 하는데 묶여버렸으니까 용신이 묶여졌다, 기반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건 공이 없다, 무슨 공이 있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칠살이 탐함망극해서 합하는 것을 탐하고 극하는 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마치 하재인, 어떻게 해서 양인을 제할 수 있는가? 양인을 제하려고 칠살이 투출해 딱 천간에 대기하고 있는데 살이 투출해서 칠살과 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무공, 아무런 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심여첨 선생의 말씀이에요. 자, 설화보가 평주를 다시 했습니다. 월령양인에 비계 모두 관살을 위용, 관살로서 양인을 모두 용신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얼치기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똑같냐면 이 사람은 적천서부터 공부하고 나중에 저와 똑같이 격국론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성이 없어서요, 자기 사주 인성이 없어서 베끼기만 해요. 제대로 논평도 못해요. 특별히 이런이 왕한 것은 왕에서 뛰어넘는 거죠. 유기도. 그 도가 뛰어나야만이 아니다. 관사를
쓰지 않고서는 제인, 관사를 써서 인성을 제할 수가 없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비격이 되지를 않는데, 만약 양인에서 반드시 대관살이 있으면 이와 같이 했을 땐 원령에서 양인격이라고 해서 모두 신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상으로는 관사를 써서 용신을 다 제하에만 되는 것이지만, 그 도가 항상 넘칠 때, 그 기운이 넘칠 때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주를 끌고 들어와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주를 뜩 밀면서 이제 여기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자, 무호, 병진, 무술 이렇게 해갖고 이 사주가 이제 설하고가 딱 집어넣기를, 이건 양인격이긴 한데 반대로 양인격에서 용신을 뭘 쓰냐? 양인을 쓰는 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억부론에서 있는 소리입니다. 네, 임척조 선생도 이런 사주 갖고 있습니다. 네. 원령은 양인인데 설기태심하다. 맞습니다. 병화일주가 이렇게 토가 많아요. 그런데도 자수 하나 또 꼈으니 극설교화가 일어난 거죠. 이 사주가요. 이런 사주는 나쁩니다. 극설교화가 일어나면요. 설기태심에서 반대로 꺼리기는 게 신약하다. 병화가 신약하죠. 수적인 바람, 모름지기 그 양인을 도와줘야 된다. 5할 도와줘야죠. 자수관성도 투출하지는 않아서 무토한테 제함이 없다. 그러니 불능유형, 이건 쓸 수도 없고 약해서 못 쓰는 거야. 일주가 약한데 무슨 관을 쓰겠습니까? 반대로 모름지기 인성으로서 식신을 제하고 양인을 도와줘야만이 좋은 사주다. 식신이란 평화일주에 저 많은 토겠죠. 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즉 그 예가 바로 이런 것이다. 살과 인이 병투 같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합살, 살을 합해서 무공, 공이 없는 건 요 아래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합살을 해서 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경금을 쓰지 못하는 사주입니다. 용신력이 약해서요. 일단 사례명조부터 한번 볼게요. 예시명조로 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전혀 용신이 없는 사주죠. 용신은 인성인데 목이 없잖아요. 예시명조로 해야죠. 사례명조가 아니라. 네. 안 좋죠. 오화, 합분이 뭐 쓸 게 없죠. 모분도 이 후운에 들어오니까요. 지금 경신대운에 있어요. 이 사주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큰일 날 사주죠. 이런 사주는 큰일 날 사주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령은 양이, 이건 위에 거고요. 요게 그 예다. 살인이 병투해서, 살과 양인이 병투해서 합살해서 무공, 살과 합이 돼갖고 공이 없는 거. 마치 이거 일내관의 사주를 이렇게 떡하니 들이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설하고 거예요. 설하고가 예시한 거예요. 갑신을묘, 갑인 경우, 이건 목이 체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목이죠. 이것도 이제 강목까지 했으니까 금이 용신이다. 칠살이 용신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칠살 프로그램에서 절대 저 살을 용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목체 금토 용조에서요,
불용, 쓸 수 없다. 그럼 쓸 수 없으면 뭐가 될까요?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적천수식입니다. 수, 목, 화 중에서 이 사주는요, 목화로 가든 목수로 가든 둘 중에 하나. 이거 교집합이니까요, 목은요.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 살아나는 대운에서 이 사주는 끝장이 납니다.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글자가 살아나는 병용신이죠. 병용신이 살아나는 때 이걸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죽은 자식은 불화를 만지면 안 됩니다.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죽은 자식 불화를 만지면 큰일 납니다. 만져봤자 살아나지도 않지만 그 살아나는 운에는 끝납니다. 그 명주가. 죽은 자식 불화를 만지면 안 하죠. 이 일내간의 명절인데 탐한 만극됐다. 경금을 용신으로 하는데 을목과 합을 해서 만극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만극이 아니라 용신 불용. 저 칠살 쓸 수 없습니다.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튼튼하죠.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이 기미 대운까지는 좋습니다. 경신 대운이 되면 저 경금이 살아나면 큰일 납니다. 이 사주는요. 이 후는 좋지 않습니다. 내관 사주입니다. 23살 지금 좋을 때입니다. 지금 안으로 궁궐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지금 때가 좋은 때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설화구 사주와 설화구가 제시한 사례명제 2개 하고요. 임초초 선생의 사주 풀이까지 해드렸어요. 다음 강의는 관살제임, 관과 살을로서 이제 양인을 지하는데 그 격에도 역시 고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조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